유한책임 신탁제도가 개정신탁법에 도입된 이상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부정된 건 아닙니다. 즉 기존에 2025년 7월에 선고되었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것은 아니었어요. 약관의 효력을 통해서 약관법상 무효다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반환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이 됐든 기타 다른 계약이 됐든 신탁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에는요,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이 꼭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요,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 문구로 인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라는 이러한 책임 한정 판결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수분양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요, 신탁회사가 나 신탁재산이 없어, 내지는 신탁재산이 있기는 한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부동산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요,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요, 판결금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나 이거 망한 사업인데 돈이 없어, 내지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네가 미분양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경매 쳐서 그때 받아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승소 판결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판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신탁회사가 돈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주면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면 미분양 부동산을 압류해가지고요,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강제 경매가 잘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설령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금 수분양자들은 내 돈을 제대로 받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에는 이 수분양자들이 책임 한정 문구 때문에 어렵게 미분양 부동산에 압류해서 강제 경매 진행까지 해가지고 이제서야 배당금 받으려고 하는데 신탁회사가 다시 수분양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분양계약서에 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복한되는 분양계약서에 신탁회사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범위 중 현금의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 문구는요, 구신탁법 하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으로서 해석상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 약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요, 이 개정신탁법 하에서 이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학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문도 썼어요. 뭐냐 하면 구신탁법에는 없었던 유한책임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2012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고요, 신탁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신탁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려면 유한책임 신탁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유한책임 특약이라는 건 뭡니까? 당사자 사이의 약정 하나로 유한책임 특약의 편익을 누리면서 유한책임 신탁에 따른 각종 복잡한 절차와 의무는 이행하지도 않는 꼼수 내지는 편법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12년 개정신탁법이 시행된 이후 유한책임 신탁 등기가 통계상 몇 건 이루어졌는지 압니까? 3건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실제로 개정신탁법이 유한책임 신탁이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고 책임 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이라는 꼼수만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논문을 써서 개정신탁법 하에서 유한
유한책임 신탁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이상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주장에 부합하는 하급심 판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해당 하급심 판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논문을 그대로 인용하셨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요, 대법원 판결,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고 소부 판결인데, 개정신탁법 하에서도 유한책임 특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설령 개정신탁법이 유한책임 신탁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장이 힘을 잃고 어찌 보면 신탁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을 부정되어야 된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해당 대법원 판결에 관한 뉴스들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유한책임 신탁 제도가 개정신탁법에 도입된 이상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부정된 건 아닙니다. 즉 기존에 2025년 7월에 선고되었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것은 아니었어요. 약관의 효력을 통해서 약관법상 무효다 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관법을 적용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 물론 이거는 제 논문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는데,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을 약관법을 근거로 해서 무효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게 개별 사안마다 다 껌껌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신탁회사, 즉 금융회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약관법상 무효로 인정됐어? 그러면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따르는 서류를 다 교부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 약관법상 무효로 주장될 여지가 매우 좁아지고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법원 판결이 약관법을 근거로 해서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타당하기는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신탁회사가 다시 약관법상 유효다라는 점을 주장할 여지를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당 대법원 판결로 신탁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분양계약서에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 조항을 넣지 말아야지, 나는 온전하게 책임을 부담해야지, 이럴까요? 아니면 약관법상 무효로 주장된 걸 보아서 좀 더 약관법상 무효로 인정되지 않도록, 즉 약관법상 유효로 인정되도록 내가 철저하게 고객들한테 서명을 받고 확인서를 받고 각서를 받아야지,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법원 판결은 결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다소 일말의 아쉬움은 남는 판결이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대법원이 최근 신탁회사의 책임한정 특약, 즉 유한책임 특약의 효력을 약관법을 근거로 해서 무효로 판결을 했다라는 점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